두 개의 결혼식.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와 두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과 복수, 그리고 놀랍게도 우정과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3세의 한서연, 그녀는 메트로폴리탄 병원의 행정팀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침착한 성격. 3년 전 그녀는 강영그룹 전략실 이사인 강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남편 안정적인 결혼 생활.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30세의 최민서, 신생 패션 레이블 MINIQ의 대표. 강단 있고 당찬 여성입니다. 2년 전 그녀는 강준호를 만났습니다. 사업 미팅에서였죠. 준호는 자신이 싱글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5세의 강준호, 강영그룹 전략실 이사.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이자 성공한 비즈니스맨. 하지만 그는 두 여자와 동시에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이 모든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강영그룹 회장 윤혜린, 58세.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여자. 그녀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았고 그 딸을 양아들과 결혼시켜 완벽한 후계 구도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지를.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발견. 서연의 의심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준호의 야근이 잦아졌고 출장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신뢰했으니까요. 어느 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웨딩 플라워 카탈로그였죠. 서연은 주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카탈로그를 펼쳤는데 샘플 사진 구석에 찍힌 남자의 옆모습. 그것은 준호였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학 동기이자 탐사기자인 오지환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환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대학 때부터 서연을 짝사랑해왔거든요. 지환의 추적 결과 토요일에 명동 성심성당에서 비공개 웨딩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서연은 지환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자신의 남편을. 그 순간 서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최민서,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축하해요. 내 남편이랑 결혼해서. 서연의 첫 마디였습니다.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도 혼인신고증을 꺼냈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 서연보다 3년이나 늦었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한 혼인신고였습니다. 법적으론 내가 아내예요. 최신 혼인신고가 유효하니까. 민서의 말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적이 됐습니다. 서로를 노려보며 각자 준호와의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민서는 윤혜린 회장의 친딸이었던 것입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그리고 혜린은 3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준호는 혜린의 양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남매를 결혼시킨 것이죠. 왜? 후계 구도 때문이었습니다. 혜린은 친딸과 양아들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를 진짜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서연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준호의 커리어를 위한 도구였다는 것. 회사에서 신뢰받기 위해 필요한 결혼한 남자라는 이미지를 위한 소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죠. 그날 밤 서연은 준호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민서도 준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 모두 준호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준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윤혜린이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제2부 연대 한강공원의 벤치. 서연과 민서가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혼자서는 못 이겨요. 저도 당신도. 민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이 여자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해봐요. 함께.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서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적이었던 두 여자가 동맹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험 많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중혼 사실을 듣자마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공동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강준호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두 여자가 함께 원고로 나선 전례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강영그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연이 일하는 병원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민서의 회사는 강현백화점과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압박이 시작된 것이죠. 더 심각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지환이 폭행당한 것입니다. 박도석 부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환이 도석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경고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지환은 더 깊이 파헤쳤고 결국 박도석의 비자금 300억 규모를 밝혀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고 도석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혜린은 서연과 민서를 각계격파하려 했습니다. 먼저 민서를 불렀습니다. 한서연이랑 손 끊어. 그럼 내 회사 살려줄게. 혜린의 제안이었습니다.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민서의 대답이었습니다. 혜린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압박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결정적인 한 수를 뒀습니다. 최민서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인 가운데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윤혜린 회장의 친딸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저를 후계 구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준호와의 결혼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두 여자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재벌의 비인간적인 권력 남용, 두 여자의 용기 있는 폭로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민서는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박도석은 자신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3부 붕괴. 박도석이 사법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대가로 윤혜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린 끝이야, 회장님. 도석이 혜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회사를 이끌어온 동료가 배신한 순간이었습니다. 혜린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기죄, 불법 감금, 위증교사. 죄목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30년 전의 진실이었습니다. 혜린은 민서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었습니다. 권력 투쟁 과정에서 딸이 약점이 될까봐 직접 보육원에 맡긴 것이죠.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유기였습니다. 민서는 이 사실을 알고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
그것도 권력을 위해서. 나를 버렸어. 그냥 버렸어. 민서는 서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한편 준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실제로는 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시도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출국 금지 명단에 걸렸습니다. 서연과 민서가 미리 조치를 취해뒀던 것입니다. 준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공항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끝났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준호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혜린.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권력,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딸. 어느 날 밤 혜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민서가 혜린을 흔들었습니다. 서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고 혜린은 위세척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혜린은 민서를 봤습니다. 왜? 왔어? 혜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죽으면 안 돼요. 민서의 대답이었습니다. 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혜린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음. 강준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연과 민서에게 각각 위자료 20억씩 지급 명령.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연과 민서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민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제4부제 건.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메트로폴리탄 병원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병원 경영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환과는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어느 날 지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서연, 나랑 결혼해줄래? 반지 상자를 열며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을 기다린 지환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MINIQUE는 파리 패션위크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녀의 컬렉션 피닉스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불사조처럼 재에서 다시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사랑을 만났습니다. 김도훈, 투자자로 만난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관계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감정이 싹텄습니다. 제 회장님을 알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도훈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서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한편 혜리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정기적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지만 점차 진정한 화해로 나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가 유리 너머로 말했습니다. 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러던 중 박도석이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영그룹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전 이사들을 모으고 주주들을 설득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죠. 서연과 민서는 이 소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또다시 싸워야 하는 걸까?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강영그룹 주식을 매입하기로. 각자 10억씩 총 2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석은 비자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서연과 민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서한문이었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소액 주주들이 호응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경영진 신임 찬성 61%, 반대 39%. 서연과 민서가 이겼습니다. 도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총회장을 나서며 민서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정말 끝났어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면 돼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서연과 지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직접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지환의 서약이었습니다. 저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서와 도훈의 결혼식도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민서가 직접 만든 드레스였습니다. 혜리는 출소해서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서야, 행복해야 해. 혜린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이너스. 제오부 새로운 시작.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연과 지환 사이에 딸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민서와 도훈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가족은 자주 만났고 아이들은 함께 자랐습니다. 지우야,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밝은 목소리로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혜리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그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혜린에게 달려왔습니다. 혜린은 그들을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민서는 MINIQE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뉴욕, 파리, 밀라노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보그 코리아 커버를 장식했고 올해의 기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연은 메트로폴리탄 병원의 부원장이 됐습니다. 의료혁신상을 받았고 병원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지환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두 여자의 반격이라는 제목의 논픽션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와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준호라는 이름의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한강공원 벤치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서연, 민서, 지환, 도훈, 혜린. 그리고 두 아이들.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 정말 대단해. 지환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민서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요. 서연도 꽉 잡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평생. 민서가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10살이 됐고 민서의 아들은 8살이 됐습니다. 두 아이는 남매처럼 자랐습니다. 서연과 지환은 두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민서와 도훈은 총 3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혜리는 손주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민서를 버렸던 거야. 하지만 가장 감사한 건 민서가 날 용서해 준 거지. 준호는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 민서, 지환, 도훈. 4사람은 평생의 친구로 남았습니다. 매주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강공원의 그 벤치에는 작은 플라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여자가 다시 시작했다. 2024년. 이 이야기는 배신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의 거짓말, 한 어머니의 음모. 하지만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두 여자는 적이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겼습니다. 법정에서, 주주총회에서, 인생에서. 하지만 가장 큰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한 것, 서로를 이해한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 것. 한서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최민서도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제 언니이자 친구이자 가족이에요. 우리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 깊은 인연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배신당한 여성들, 상처받은 사람들, 다시 일어서고 싶은 이들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한강공원 그 벤치에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플라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소원을 빕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답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한서연과 최민서. 두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 정확히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고 웃고 때로는 울면서. 하지만 항상 함께. 두 개의 결혼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하나의 우정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종료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진정한 사랑을,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한서연과 최민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만났지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어떤 시련도 끝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 너머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